공인중개사 방문을 이제 해야 돼요. 네이버에 안 올라온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하면은 여기 경매라고 써 있어. 자기만 모른다 생각해. 소장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창문 샤시를 보면은 이 집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집은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하이 샤시로 돼 있는 집은 인테리어를 한 거죠. 시세 조사는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시세 조사요? 전화해가지고 뭐 한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 주변 빌라 대비 이건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냐,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좀 대부분 그렇게 뭐 경매 나왔는데 이거 시세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이제 세 가지 입장으로 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매도하는 입장에서 조사, 그다음에 매수하는 입장에서 조사,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조사. 공인중개사 방문을 이제 해야 돼요. 네이버에 안 올라온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하면은 여기 경매라고 써 있어. 자기만 모른다 생각해. 소장님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정보만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수십 군데씩 보여달라고 하고 계약은 안 하니까 이제 경매 입찰자들을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집만 빼고 이 사람이 이제 수십 명이 올 거거든요. 경매 물건이 하나 있으면 여러 명이 와서 정보를 이제 물어보는데 공인중개사와 일반 그 자영업 하시는 사업자들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가서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가게 사장님은 가격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기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것이지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자가 팔아달라고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얼마에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가격이 있고, 또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저 2억 정도 되는 집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3억에 팔고 싶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2억에 사고 싶대. 그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가격 차이를 맞춰주는 게 중개사예요. 근데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가서 물어보면 매도자가 팔아달라고 하는 가격을 얘기하겠죠. 그냥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맘대로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살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가 팔아달라는 가격으로 말을 하고, 제가 이거를 팔 거예요 그럼 매수자한테 팔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한쪽 입장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면 정확한 시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딱 말 그대로 중심에 서가지고 가격을 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입장에서 여쭤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그 이하를 받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 지금 저희 바로 옆에 빌라가 있는데 네네. 그럼 직접 현장에 물건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외벽으로 보면 관리가 좀 잘 돼 있어 보여요. 여기 보면 도시가스관. 그럼 이건 도시가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도시가스 라인이 몇 개 나가는지를 보고 이 집에 세대수가 몇 개 정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편함도 볼 수 있고요. 계단도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뭐 계단 방화문도 잘 돼 있고 계단도 청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외벽도 괜찮고요. 안에 방범등도 잘 돼 있고요. 연식은 있지만 관리는 잘 돼 있는 집이에요. 계량기 같은 거 보면서 전기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외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창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창문 샤시를 보면은 이 집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집은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하이 샤시로 돼 있는 집은 인테리어를 한 거죠. 샤시만 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안에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샤시는 좀 비싼 편이라서 그럴까요? 네네, 그 인테리어를 할 때 좀 가장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 좀 샤시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도배장판이랑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샤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샤시를 했으면 안에 화장실도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샤시만 하는 집도 보긴 봤어요.
네, 하지만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샤시를 했다는 거는 낙찰받는 입장에서 플러스죠. 안에를 좀 확인을 하면 좋지만 이제 경매 나왔다고 해서 막 무작정 찾아가서 이렇게 안에 좀 보자 하는 건 좀 실례일 수 있어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좀 밖에서 봤을 때 누수가 있으면 거기가 뭐 좀 축축해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 탑층은 옥상에 에폭시가 잘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그 초록색 네, 맞아요. 그 방수가 좀 많이 벗겨져 있다거나 하면 그 누수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볼 수 있는 거는 방범창 같은 경우에 잘 돼 있으면 또 좋겠죠. 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층까지도 스파이더맨처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차만 밟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높이에는 방범창이 있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저런 모양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사선 제한 때문인데요. 앞건물에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저런 건물인데 만약에 일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물건이네요. 네네, 그렇죠. 좀 면적이 좁으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관리하는 부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하면 생각보다 상냥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차를 할 때 좋겠죠. 차단기로 다른 차들은 차를 못 대고, 근데 또 주차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를 빼지 않고도 이렇게 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죠. 또 체크 포인트네요. 그렇죠. 이거를 막 이렇게 겹겹이 돼야 되면은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다른 차 앞에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차를 빼야 될 때 다른 차를 이렇게 빼서 나가야 된다면 이게 사는 내내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인테리어도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막 빌라 1,700만 원짜리 인테리어 800만 원 하는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빌려님은 인테리어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다 턴키 방식으로 통기 당연히 맡겨야 됩니다. 네, 맡겨서 진행을 했거든요. 어때요? 그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이때까지 임차인분들, 지리분들 보면은 부부가 많으셨어요. 주로 아내분께서 결정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그리고 싱크대랑 같이 보는 게 신발장, 화장실도 많이 보시고요. 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거실에 전등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싱크대랑 화장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싸게 살 사람한테 파는 거랑 인테리어에서 파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인테리어를 아마 직접 해서 그래도 파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요, 싸게 나와 있는 집, 그리고 수리가 좀 돼 있는지,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 가격 차이도 좀 중요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은 수리되어 있는 집이 좀 더 선호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전세랑 매매 구조상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돈을 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 기간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자체가 이제 15년이 넘어가면은 수리를 안 하면 좀 사는 내내 그 쾌적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아서 집어넣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좀 수리가 적당히 되어 있는 집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차인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사 가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 1,000만 원이 비싸더라도 수리가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합니다. 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고 이 집이 남의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다가 막 이것저것 돈 들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공정 인테리어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턴키를 싸게 맡기시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적으시죠. 그래서 경쟁되는 매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하는 매물이 이제 신축 빌라다. 신축 빌라는 인테리어를 엄청 잘해요. 이거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변에 뭐 그렇게 오래된 빌라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만 해도 내 집이 1등이에요. 근데 신축 빌라랑 뭔가 경쟁을 해야 되면 이제 그 경쟁하는 매물보다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끈만 더 하면 돼요.
주변의 매물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주변 매물이 신축 빌라 그 속에 있는 내 물건인가 아니면은 구축 빌라 속에 있는 내 물건인가에 따라서 네. 구축 속에서는 조금 인테리어를 안 한 것 중에는 싸게라도 해놓으면 내 집이 1등인데 네. 신축 빌라에서는 웬만큼 해서는 이기기가 어렵겠죠. 저도 인테리어를 많이 이제 좋아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이제 내 욕심처럼 잘 했는데 임차인이 잘 써주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좀 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빌라 입찰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서 네. 그리고 물건이 나빠서. 그럼 물건이 나쁜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나쁜 걸 골라내지를 못하면은 많이 고생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빌라처럼 보이는데 이런 문구 혹시 보셨나요? 이 물건은 공부상과 실제 사용상 용도가 다르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네, 검색을 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물건을 조금 알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주거용으로 하질 못하고 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처럼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은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첫째 불법이고요. 또 취득세가 상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고 매도가 어렵죠. 빌라처럼 생긴 사무실이잖아요. 위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사무실 같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입찰을 하신다면 알고 입찰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말뜻을 모르고 입찰을 하셨으면 당황스럽죠. 보기에는 집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주택수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입을 하면은 주택으로 봐요. 누군가 거기 살고 있다면은 소유자는 주택으로 취급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리할 땐 주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전입을 했다. 근린 빌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2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알고 받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입찰하실 때 이제 초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초보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체크 포인트들 들으면서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빌라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빌라로 수익 내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예, 되게 작은 돈으로 사실 아파트보다 수익 내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열심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